손바닥 농장처럼 밭이 손바닥만 해도 작물 재배할 때 멀칭 깔지 않으면 아마 농사 못 지을 겁니다. 밭에 멀칭 비닐 깐 걸 보고 혹시 뿌리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할 것을 걱정하는 분도 여러 봤습니다. 물론 옛날의 농사법처럼 그냥 땅에서 올라오는 것이 자연스러울지는 몰라도 멀칭 비닐 때문에 그 속에 들어있는 작물의 뿌리가 숨을 쉬는데 어려움을 겪는 일은 제 경험상 절대로 없습니다. 비닐 때문에 위로는 공기가 안 통해도 진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숨을 쉬기 어려운 환경은 다져진 흙과 잦은 비로 배수가 안 될 때입니다. 저도 처음 텃밭 농사 지을 때 잡초 방지를 위해 깔았습니다. 처음에는 작물이 심겨진 두둑이만 깔았는데 고래도 올라오니 고래도 깔고 하였습니다. 검은 것도 깔고 흰 것도 깔고 그저 닥칠 대로 깔았는데 그 둘의 차이도 분명히 느꼈습니다. 잡초 방지는 검은 비닐이 더 월등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흰색은 비닐을 뚫고 나오진 못하지만 햇빛을 받으니 작물을 수확할 때까지 살아는 있고 또 작물 심겨진 구멍이나 어찌다 난 작은 바늘 구멍으로도 잡초가 올라오는 걸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작물을 동시에 심고 가꾸어도 멀칭을 깐고서 작물이 깔지 않은 것보다 훨 더 잘 자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 이유는 작물과 경쟁하는 잡초를 막아주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습도 보존이나 알맞은 습도에서 작물이 자라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여기에도 백색보다는 검은색 비닐이 습도 보존에는 더 효과적인 걸 알았습니다. 같은 날 같이 씌운 멀칭 비닐이지만 흰색은 흙이 말랐는데 검은색은 아직 습기를 보존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 차이는 습도계로 재어야 알 정도가 아닙니다. 맨눈으로도 확연한 차이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비닐로 덮여 있으니 어느 색깔이나 흙 속의 습기가 휘발하지 못할 것 같은데도 실제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쪽은 햇빛이 투과하고 한쪽은 햇빛이 투과하지 못하는 차이 때문에 백색은 조금씩이나마 수분이 새는 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백색은 흑색보다 온도에 민감하였습니다. 지금 여기 보다시피 해가 뜰 때의 온도는 어느 곳이나 지표 온도가 15도입니다. 그러나 오후 3시가 되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멀칭을 하지 않은 곳이 가장 낮고 흑색보다는 백색 온도가 월등히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멀칭을 하더라도 기온과 지온의 낮은 이른 봄에 작물을 심을 때는 백색이 더 유리하고 그 외 잡초 방지나 습도 보존, 즉 보습을 위해는 흑색이 더 유리한 걸 알았습니다. 당연히 그 중간의 효과를 갖는 절충 형식인 배색 비닐도 나왔습니다. 작물이 심겨진 한 뼘 정도는 햇빛이 투과하여 지온을 높이고 그 외는 보습과 잡초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흑색으로 만들어진 물칭입니다. 물론 녹색 비닐도 있습니다. 이건 지온이나 보습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초원 같은 느낌을 주어 자연을 갈망하는 우리의 관념을 맞추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작물 재배 멀칭을 하면 잡초 방지나 보온 보습에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잘만 이용하면 병해충 줄임에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해충들의 한사리를 보면 알이나 번데기 때 또 월동할 때 땅과 작물을 오르내리는데 고랑과 심은 구멍자리만 잘 메꾸면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도 있음직한데 아직 자료는 찾지 못하였습니다. 색깔이나 두둑을 덮는 역할은 단순하지만 실제 작물별 재배 방법은 다양하니 또 여기에 맞춰 여러가지 멀칭을 만들어 판매하는데 농사를 단연간 짓는 분은 훤하게 알고 있지만 이것도 텃밭 농사 경험이 없는 분은 이런 것도 있나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마늘이나 양파, 더덕, 도라지 같은 작물을 심는 간격이 좁아서 심을 때마다 일일이 구멍을 내는 것은 번거로우니 아예 구멍을 낸 유공 비닐도 있습니다. 유공 비닐이나 무공 비닐이나 폭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넓은 것은 150 정도 되는 것도 있고 좁은 것은 5, 60cm짜리도 있으니 두둑의 폭에 맞게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두둑에 맞는 폭이 없으면 인터넷에서 구입하면 됩니다. 어쩌면 배송비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멀칭은 양파나 마늘을 심기 위해 나온 것이지만 간격이 더 넓은 참깨용이나 다른 작물용으로도 유공 비닐이 나옵니다. 심지어 구멍만 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씨앗까지 붙어서 나온 유공 비닐도 있습니다. 주로 더덕, 도라지, 참깨 등입니다. 이런 씨앗은 광발한 씨앗이니 깊이 묻히지 않고 깔아두기만 해도 발화를 하니 그만큼 씨앗 심는 시간까지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씨앗까지 달고 나오는 멀칭 비닐이 있어도 밥 만들기 때 막상 깔아보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넓은 면적의 멀칭을 해야 하는 전문 농가야 기계로 멀칭을 까니 그래도 쉽지만 우리같이 좁은 텃밭에서는 이렇게 삽이나 괭이로 손수 깔아야 하니 힘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작물 수확 후에 이걸 또 수고롭게 벗겨야 하니 다른 때는 운동 삼아 한다고 치부할 수 있는데 여름에는 정말 힘이 듭니다. 수확 후에 멀칭 비닐을 잘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감자 같은 뿌리 작물을 수확할 때는 곤란하겠지만 옥수수나 완두콩 등을 수확하고 다음 작물 심을 때까지 비닐을 그대로 두면 잡초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깨끗하게 정리한다고 작물 수확 후 비닐도 벗겨버리면 한여름에 잡초 다른 때보다 자람이 좋으니 가을 작물 가려고 잡초 안에다 버려보면 그 고생 덜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비닐을 벗겨야 하니 작물 재배에서 멀칭 깔고 걷는 것, 번거로운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종이 멀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깔 때는 비닐 멀칭과는 똑같으나 수확할 때 다시 걷을 필요가 없으니 반은 아니라도 반의 반보다는 살짝이라도 도움은 될 것입니다. 비닐이 합성 수지로 친환경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분에게는 이 종이 멀칭이 대안이 될 수도 있겠죠. 저야 사용해 보지 않아서 경험은 못 해봤지만 수분 보존이나 보온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수확 후 남은 종이 멀칭은 언젠가는 썼겠지만 당시로는 펄펄 날아다닐 수도 있어 그건 단점으로 짐작이 됩니다. 또 깔 때도 비닐만큼 탄력이 없어 자칫 찢어질 수 있는 점도 있을 것입니다. 비닐 멀칭이 장점도 많지만 깔고 걷어내는 과정에서 힘이 드니 액상 멀칭제도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사용해 보지 않았고요. 물비닐이라고도 하는 이 액상 비닐의 재료는 옥수수 등의 전분과 규소를 혼합하여 만든 액체를 살포할 때는 물을 3 내지 5배 타서 뿌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토양에 뿌리면 그 자체로는 잡초 방제의 효과가 없습니다. 액상 자체가 투명한 것이다 보니 광발화인 잡초의 발화를 억제하지 못합니다. 발화 억제제인 토양 처리제를 함께 섞어 쳐야 잡초 예방의 효과가 있는데 토양 처리제만 쳤을 때보다는 억제층을 더 강화하고 더 오래 유지하는 효과, 즉 토양 처리제 보조 효과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손바닥 농부는 이 액상 물칭은 채소나 과일의 몹체에 옷처럼 입혀 얼마간이나마 작물을 병균이나 해충을 보호하는 역할로 사용할까 싶어 본사에 상담을 하였습니다. 물질 자체가 전분이어서 비가 오거나 아님 이슬이 맺힐 때도 이 전분층이 파괴되기 쉽고 또 전분 그 자체가 곰팡이나 세균의 먹이, 즉 은신처의 역할을 할 우려도 있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제품을 과대 홍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주신 본사의 담당 직원분께 이 영상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비대면으로 전화 상담을 하니 비록 얼굴은 보지 못하였지만 이렇게 양심 있게 얘기해 주신 분은 저는 가장 존경합니다.